태워 부는 순간 공기 중에 퍼지는 청명한 소리. 입안 가득 맴도는 달달하고 싱그러운 향을 가진 피망. 매우면서 달다는 뜻의 일명 맵단 채소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데 알싸한 맛이 적어 생선 요리, 고기 요리에도 두루두루 잘 어울린다. 고추라는 뜻의 프랑스에서 유래한 피망. 건강밥상 오늘은 비타민의 보고 피망과 함께한다. 피망은 레몬에 못지않은 비타민 C를 가지고 있어 피부 미용과 여름철 멜라닌 색소를 억제하며 비타민 P가 포함되어 있어 비타민 C가 가열에 의해 산화되는 것을 지켜주고 두꺼운 과육 역시 비타민 C 손실을 막아 온전히 섭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피망향에 포함된 피라진은 혈액이 굳는 것을 막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데 이를 통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예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남미가 고향인 피망은 경남 진주와 전남 강진에서도 대량 생산된다. 탱글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 피망으로 만들어볼 오늘의 첫 번째 요리. 혀끝에 느껴지는 봄이 상큼함을 더한다. 아삭한 식감의 종합 선물 세트 피망 월남쌈. 이어서 만들어볼 요리는 불지 않는 잡채 피망 잡채. 아삭 고소 단짠. 온몸의 세포를 깨우는 맛 그 자체다. 피망은 원래 프랑스어로 피멘트라고 하고요. 일본 사람들이 피망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피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그 피망을 이용해서 피망 월남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웰빙 채소 피망은 고유의 색상이 선명하면서 꼭지가 싱싱한 것을 골라야 한다. 또 광택이 나면서 표피가 두꺼운 걸 골라야 요리의 반은 성공. 피망 월남쌈에 들어갈 피망은 가지런히 잘 써는 것만으로 준비가 끝난다. 피망 껍질을 잘 도려낸 후 속을 위로 향하게 썰어야 도마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일정하게 썰 수 있다. 피망을 고르실 때에는 무게가 조금 있거나 아니면 광택이 나고 또 눌러봤을 때 단단한 피망이 좋은 피망입니다. 이어서 끓는 물에 소금을 넣은 후 새우가 부르르 끓어오를 정도로만 살짝 데쳐 찬물에서 한 김 식혀준다. 껍질이 있는 새우는 껍질을 제거하고 물기를 제거한 후 먹기 좋게 반으로 갈라주는데 기본 간이 뵐 수 있도록 소금으로 조물조물 밑간해둔다. 월남쌈에 들어갈 채소들도 손질하자. 피망, 사촌, 파프리카도 채 썰고 사과와 양배추, 양파도 준비해놓는다. 채 썬 양파는 얼음물에 담가 특유의 맵고 아린 맛을 제거해두는 게 포인트. 오늘 피망 월남쌈의 재료는 보시면 오늘 사과가 들어갔는데요. 사과 대신에 파인애플 들어가면 신맛이 훨씬 더 좋아지고요. 또한 오늘은 새우를 넣지만은 맛살이나 아니면 오리고기도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라이스 페이퍼를 담가 부드럽게 적셔준 후 준비한 재료들을 하나씩 올려준다. 로메인 상추를 가장 아래에 깔고 그 길이에 맞게 채 썬 채소들을 올려 김밥 말듯 돌돌 말아주면 되는데 가장자리를 접어 재료가 빠지지 않도록 촘촘하게 말아주는 게 포인트. 로메인 상추가 없다면 깻잎을 넣어도 향긋함을 즐길 수 있다. 완성한 월남쌈은 어슷하게 썰어 모양을 잡아둔다. 월남쌈 마실 때 보면 월남쌈이 딱딱하고 아주 건조가 잘 돼 있잖아요. 찬물도 좋지만은 미지근한 물 사용하시면은 금방 잘 풀려서 또한 말기도 훨씬 더 쉽습니다. 좋아하는 소스를 찍먹 부먹 원하는 대로 곁들여주면 상큼한 건강 레시피 완성. 봄이 내려앉은 색감과 봄을 느낄 수 있는 식감. 식탁에 꽃이 핀 듯 오감 만족. 입과 눈이 행복한 피망 월남쌈이 완성됐다. 피망은 고춧가루에 속하는 고추이지만 캡사이신 성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매운맛이 없는데요. 오늘은 매운맛이 없는 피망을 이용해서 피망 잡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망은 꼭지 부분을 공기가 통하지 않게 호일로 꼭꼭 싸서 냉장 보관해야 오랫동안 그 싱싱함을 즐길 수 있다. 먼저 면 역할을 담당할 피망을 채 썰게 하자.
과일 깎듯 돌려 깎는 게 어렵다면 꼭지 부분을 제거한 후 피망을 반으로 갈라 단면을 뒤집어 결대로 칼질하는 게 피망 채 썰기의 지혜다. 피망을 썰 때는 겉면으로 썰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부분으로 썰어야만이 미끄러지지 않고 잘 썰립니다. 또한 피망은 결대로 썰어줘야만이 맛이 좋습니다. 색감을 더해줄 지원군. 다양한 색깔의 파프리카도 같은 방법으로 채 썰어 준비하고 돼지고기와 표고버섯, 죽순도 가지런히 채 썰어 준비해 놓는다. 돼지고기는 소금과 설탕, 식용유를 넣고 밑간에 두는데 잡채용 돼지고기는 등심 부위를 구입하는 게 맛있다. 고기 밑간하실 때 소금, 후추 꼭 넣잖아요. 소금, 후추 넣게 되면은 후추가 고기에 박혀가지고 거뭇거뭇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추는 볶을 때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잡채의 완성은 잘 썰고 잘 볶아주면 끝. 팬에 기름을 두른 후 돼지고기를 한 차례 볶아주는데 이렇게 볶아낸 돼지고기는 덜어낸 후 준비한 채소들을 하나씩 밑간에 가며 볶는다. 열에 약한 순, 색이 연한 순, 피망에 파프리카까지 다양한 색감을 살려 볶아준다. 이제 마지막으로 간장과 참기름, 설탕을 더한 후 볶아뒀던 돼지고기를 한데 넣어 피망 잡채의 진한 맛을 더한다. 피망 잡채 볶을 때는요, 피망이 수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센 불에서 재빨리 볶아줘야만이 수분이 안에 머물러서 씹으면 아삭아삭한 식감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아삭하고 따끈하게 즐길 수 있는 초간단 황금 레시피 피망 잡채 완성. 산뜻한 봄과 가장 잘 어울리는 초록의 피망. 강하지 않아 유하게 섞이는 식재료의 감초다. 귀한 손님상 차림에도 최고. 녹색 피망 색소를 구성하는 클로로필은 탁월한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력을 높이고 항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녹색 채소의 장점인 혈관 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불순물을 배출하는 해독 효과가 있습니다. 또 피망에 많은 베타카로틴은 강한 항산화 작용과 활성산소 제거 기능이 있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매 발생 위험을 낮춰주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고기와 채소 요리에 향신채로 널리 쓰이는 팔색조 채소 피망. 감귤보다 비타민C 함유량이 높아 채소이면서도 높은 당도를 자랑한다.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보석 중의 보석. 상큼한 맛을 원할 땐 월남쌈으로, 고소한 부드러운 맛을 원할 땐 잡채로. 이번 주말 피망 한 봉지로 봄빛 비타민을 채워보는 건 어떨까? 네,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세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영입니다. 네, 미세먼지는 있지만 워낙 날이 좋으니까 야외 나들이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가 이제 먹을거리나 과일 싸가지고 산에 오르기도 하잖아요. 네. 가면 이제 과일도 이렇게 깎아 먹는데 깎고 나면 이제 껍질이 생겼을 때 이거는 뭐 땅속에서 자연 분해될 것이다. 뭐 동물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하고 쉽게 버리는 분들 계시거든요. 자, 이게 생태계에는요, 악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을에 썩어서 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거름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가 퇴비가 되려면 인공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자연 상태 그대로만 남게 되면 탄소와 산소만 남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분해가 되려면 후에는 악취나 해충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이 과일 껍질에 묻어있는 잔류농약이나 방부제 같은 경우에는요, 그 다람쥐 같은 소형 동물에게는 또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과일 껍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무 젓가락이나 라면 국물도요, 생태계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니까 등산하실 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어 발달을 위해 꼭 필요한 청각. 청각은 원활한 사회 활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감각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기능은 떨어지기 마련이고 난청은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사회적 단절을 불러올 수 있다. 난청은 일단 그 청력이라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증상을 일컫는 질환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청은 사실 이제 소리가 잘 전달되지 못해서 생길 수 있는 전음성 난청도 있지만 신경계 기능이 떨어져서 잘 듣지 못하는 감각신경성 난청도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원인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혼합성 난청도 있습니다. 오감 중 삶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청각.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50년까지 인구 4명 중 1명은 난청을 겪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말 그대로 세계는 지금 난청과의 싸움 중인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 난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요즘 학생들 보면은 그 귀에 꽂는 이어폰이 이제 필수템이 된 것 같아요. 네. 예, 말을 걸어도 잘 못 듣는 것 같고 또 심지어는 잘 때도 끼고 자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 난청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난청이 특정 연령대나 선천적으로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환경적 요인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난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건양대학교 이비인후과의 이종빈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귀에 조그만 이상이 생겨도요 굉장히 불편하고 또 예민해지는 게 네.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듣는 소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 듣게 되는 건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하네요. 크게 천둥이 칠 때 창문이 떨리는 거를 아마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듯이 이제 우리 소리라는 거는 이제 진동 에너지인데요. 이 진동 에너지 소리를 뇌가 알기 쉬운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귀에서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들을 제가 그림으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공기 중에 있던 소리들이 귓바퀴를 통해서 모이게 되고요. 귓구멍을 통해서 고막에 진동이 전달이 되게 되는데 고막 속에는 3개의 소리뼈가 있습니다. 이 소리뼈들은 순서대로 고막과 달팽이관 입구에 단단히 이제 부착이 되어 있는데 고막을 통해서 들어온 진동을 확대시켜서 달팽이관 안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네. 달팽이관 안에는 이제 림프액이라고 하는 액체가 들어있고 그리고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달팽이관 안으로 들어간 소리 진동은 우리 림프액에 파동을 일으키게 되고 이 액체 파동이 결과적으로 청각세포의 움직임을 일으키게 되고요. 이 청각세포는 움직이면서 전기 신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기 신호들이 청각뇌로 전달이 돼서 우리는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라고 인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소리의 전달 과정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검진을 좀 받지 않으면 내가 난청인지 아닌지 모르고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국내 난청 환자 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프를 통해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상 65세 인구의 한 3명 중에 1명 정도는 노인성 난청일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65세 이상 인구 중에 거의 3분의 1 정도니까요. 한 250만 명 정도가 난청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연도별 난청 환자 수는 사실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 수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 난청 환자 수하고는 차이가 있는데요. 약 10년 전에 1년에 약 26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하셨다면은 2021년에는 46만 명, 그리고 그림에 나오지 않지만 2022년 같은 경우에는 65만 명 병원에 방문하는 난청 환자 수가 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난청이 있지만 병원을 방문하시지 않는 환자 수가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연세가 많은 분들이 더 난청을 겪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이 난청 환자 수도 좀 증가하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최근에 병원에 오시는 난청 환자 수가 증가한 것은 난청에 대한 관심도 깊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몇 년 전부터 국가에서 청각장애 환자들 대상으로 인해서 보청기 지원 금액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들 오게 되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정책과는 별개로 우리나라는 향후 난청 환자 수가 많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예.
2040년 정도가 되면은 지금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거의 현재 2배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많이 생기는 소음성 난청 환자들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040년경에는 전체 인구 중에 약 700만 명 정도가 난청 환자일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정말 몇십 년 후에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난청 환자가 될 만큼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난청에도 여러 가지 또 종류가 있겠죠. 이것들을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난청 원인에 따라서 먼저 분류를 해보면 진동 에너지가 달팽이관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고막이나 어떤 소리뼈에 문제가 와서 이제 난청이 생기는 경우를 전음성 난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리가 달팽이관에 들어가서 생기는 문제, 어떤 청각신경의 문제 또는 이제 청각세포의 문제가 있어서 소리를 잘 못 듣게 되는 경우를 이제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현이 돼서 난청이 생긴 경우를 이제 혼합성 난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청각 검사, 건강 검진할 때 저도 이제 하면은 이 소리가 날 때 이렇게 버튼을 탁탁 누르거든요. 네. 가끔은 이제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몰라서 그냥 누를 때도 있어요, 사실. 어느 정도까지가 정상일까 좀 궁금하기도 했는데요. 난청의 정도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이제 난청을 얘기할 때 몇 데시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난청을 이제 데시벨 역치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수치가 그분이 들을 수 있는 최소한의 소리를 의미를 합니다. 예. 만약에 어떤 분이 청각 역치가 30데시벨이다라고 하면 30데시벨 이상의 소리들은 들을 수가 있는데 30데시벨보다 작은 소리는 듣지를 못하는 거고요. 어떤 분이 50데시벨이다 하는 거는 50데시벨 이상의 큰 소리는 듣지만 50데시벨보다 작은 소리는 들을 수 없다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청각 역치가 20데시벨까지는 저희가 정상 청력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20데시벨에서 45데시벨까지를 경도 난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45에서 60까지를 중도 난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75 이상을 이제 고도 난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표에서 보시면은 우리 한글의 기호들이 여기 한 30데시벨에서 50데시벨 사이에 많이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경도 난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대화를 할 때 발음은 사실 들을 수가 있지만 중도 난청 정도 되시면은 사실 경도 난청이랑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우리 대화가 좀 어려운 증상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큰 불편함을 느끼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네. 네. 이렇게 난청의 정도에 따라 대략적으로 분류를 좀 해봤는데요. 이 처음에 저희가 살펴봤던 전음성 난청, 이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음성 난청은 그 소리가 달팽이관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로 이제 고막이나 소리뼈에 문제가 많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중이염이죠. 그래서 고막 안에 이제 염증 액체가 꽉 차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소리 전달이 좀 어려울 수가 있고 그런데 이런 염증뿐만 아니라 그 외상들도 전음성 난청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머리를 다치시게 되는 경우에 이제 고막이 외상으로 뚫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고막 안에 피가 차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에게는 조금 드물지만 이 소리뼈 관절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서 소리 전달이 잘 되지 않는 이 경화증 같은 질환들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외이나 중이에 생긴 질환 때문에 생기는 것이 전음성 난청이고 또 아까 이제 더 안쪽에 생겨 있는 안쪽의 그 이상 때문에 생기는 것이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하는데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감각신경성 난청은 소리가 달팽이관에 들어간 이후에 발생하는 이제 난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팽이관 안에 있는 청각세포들은 털을 갖고 있거든요. 달팽이관 안에 림프액들이 이렇게 출렁이게 되면은 청각세포의 이 털들이 섬모라고 하는데 이 털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세포를 자극하게 되고 이 세포에서 전기 신호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청각세포들이 손상을 입게 되면 이 유모들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고 거의 소멸되는 상태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네, 사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선천성 원인도 있고 노화도 있고
소음도 있고요, 약물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선천성 원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제 태어나는 아기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태어나는 경우도 꽤 있는데 그런 선천성 질환 중에서 사실상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이 이제 난청입니다. 1000명 중에 약 3, 4명 정도가 난청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되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청각세포가 병이 생겨서 이제 선모가 소실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과정들이 이제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를 이제 노인성 난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 청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지금 60대 후반 환자들 중에 약 30%가 이제 난청 환자이고요. 그리고 70대 후반인 경우에는 거의 한 50%에 육박을 하고 80대 후반인 경우엔 약 70% 정도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이게 노령 인구에서는 이게 해가 다르게 난청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난청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난청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그 유발 원인에 따라 여러 가지 진단명으로 분류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청각신경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는 선천성 난청, 또 강력한 소음에 의해 신경세포가 손상되는 소음성 난청, 그리고 별다른 원인 없이 갑자기 청력이 크게 감소하는 돌발성 난청 등이 있다. 네,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좀 귀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찾아뵙게 됐습니다. 청력이 떨어진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변동이 조금 있으시던가요? 변동이 있지는 않고요. 비행기 탔을 때처럼 귀가 이렇게 먹먹하게 잘 안 들리는 느낌이 계속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안 들리는 거랑 동시에 발생한 다른 증상은 없으신가요? 귀가 이렇게 먹먹했을 때 자꾸 삐 하는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같았어요. 돌발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응급질환에 분류된다. 초기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는데 주로 젊은 층에 많이 발생하며 특별한 원인 없이 갑작스러운 게 특징이다. 이 환자는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이 되셨습니다. 사실 돌발성 난청은 요즘 같은 환절기에 많이 생길 수 있는 급성 난청 질환인데 증상이 그냥 물이 찬 것 같은 약간 먹먹한 증상 혹은 이제 없던 이명이 있는 증상 이렇게 경하게 생기기도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돌발성 난청은 일찍 진단이 돼서 일찍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을 해야 훨씬 빨리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주변의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다. 이명을 호소하기도 하고 귀울림이나 어지럼증, 구토 등의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청력 검사와 정밀 청력 검사를 통해 난청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드물게는 뇌종양 같은 뇌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어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오늘 어떤 게 불편하셔서 오셨나요? 예전부터 조금 잘 안 들려서 그게 좀 심해진 것 같아서 좀 찾아뵙습니다. 네. 난청이 발생할 때쯤에 있었던 혹시 이벤트가 있으신가요? 제 생각으로는 제가 군 생활할 때 담당이 포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훈련을 받다가 귀 상태가 좀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난청과 동반한 이명 증상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최근까지 계속 악화된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그 군 생활 당시에는 같이 이제 이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제대한 상태라서 이명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시끄러운 소리, 소음에 장시간 노출돼 발생하는 난청이 소음성 난청이다. 소음성 난청은 초기 자각 증상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인데 최근 젊은 세대의 이어폰 사용이 크게 늘면서 소음성 난청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 환자는 그 직업적인 문제로 생긴 소음성 난청 환자로 생각이 됩니다.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많은 소음을 접하게 되는데 이 소음이 사실 적정 수준 이상으로 과다하다 보면은 청각 기관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이것이 시간이 쌓일수록 난청의 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소음에 많이 노출되는 분들의 경우에 빨리 청력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고 일찍 진단이 돼서 소음 노출을 막을 수 있다면 난청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진단이 제일 중요한 난청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난청은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르다. 중이염 등으로 인한 전음성 난청의 경우 항생제로 감염을 치료하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 하지만 일시적인 문제가 아닐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나 골전도 보청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난청은 조기에 발견하고 악화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반에 난청이 발생을 했을 때 대부분은 증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고 변동이 있으면은 병원에 오실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은 지내시다 보면은 난청 상태에 적응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이 나빠지셔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돌발성 난청처럼 갑자기 생기는 난청 질환의 경우에는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회복에 매우 중요한 예우가 되기 때문에 난청 증상이 있다면 일단 빨리 병원에 방문해 보시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청력이 떨어질 경우 인지 능력이나 균형 감각이 감소해 치매와 낙상 사고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고 귀도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세상으로부터의 고립, 난청, 세밀한 관심으로 소중한 청력을 지킬 수 있다.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난청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아까 이제 감각 신경성 난청으로 선천적인 부분과 또 노화의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가장 이제 많이 주목되는 부분이 소음에 의한 난청이거든요. 예. 아직 비율은 높지는 않지만 지금 전체 연령에서 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소음은 쉽게 생각하기 쉽지만 소음이 크거나 아주 오래 노출되는 경우에 이 소음 자체가 청각 세포를 망가뜨릴 수가 있거든요. 예. 뭐 중공업이나 건설 현장 그리고 군인 같은 분들이 이제 은퇴하실 때쯤에 알게 되는 그런 질환으로 많이 인지가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10대에서 30대의 연령에게서 이제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스마트폰 때문에 이제 휴대용 음량기기의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서 생기는 젊은 연령의 소음성 난청이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의사들이 치료 목적으로 처방해 드리는 약이기는 하지만 이런 약들 중에도 청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시면 항생제 중에도 모든 항생제가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마이신 계열의 항생제가 있는데 그 항생제를 이제 사용했을 경우에 난청이 생기는 부작용이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진통제 사용도 장기간 지속되게 되면은 약물 원인의 난청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고막에 구멍이 혹시 나 있는 분들은 이제 뭔가 들어가는 거를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일반 약물 중에 이제 알코올이나 우리 소독용 베타딘 같은 경우에 혹시나 고막에 구멍이 있는 분들에게 사용을 하다가 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 그 약물 자체가 달팽이관에 자극을 줘서 난청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네. 얼마 전에 그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돌발성 난청 환자가 증가한다 이런 기사를 접한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면역력이 좀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돌발성 난청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네,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감각신경성 난청은 서서히 진행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 이 감각신경성 난청은 괜찮았던 분들이 그냥 갑자기 난청을 얻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감각신경성 난청은 치료를 하면은 회복되는 경우도 일부 있어서
빨리 진단이 돼서 적절한 치료를 빨리 받게 되시면 약 한 50% 정도의 환자분들은 청각의 회복을 경험하실 수도 있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성인들은 이런 난청이 생기게 되면 그나마 빨리 알아챌 것 같은데 영유아의 경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조기에 발견을 하려면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한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병원에 오시는 분 중에 증상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그냥 우연히 오셨다가 난청을 진단 받으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 난청을 어떤 시기별로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을 보시면 1세 미만의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태어날 때 신생아 난청 검사를 하거든요. 정상으로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기가 큰 소리에 놀라지 않거나 아니면 6개월쯤에 시작해야 되는 옹알이를 하지 않거나 한다면은 청각 검사를 좀 다시 해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년층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사람이 모이면 대화가 좀 힘들고 조금만 작아도 잘 안 들리고 자꾸 딴소리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또 이제 이명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소리가 잘 들린다고 하더라도 이명이 있으시다면 난청이 동반돼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병원으로 한번 오셔서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이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듣는다는 것은 이제 인지 기능인데요. 사실 난청이라는 것은 뇌의 인지 기능과 언어 발달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난청이 오래 고착되고 지속이 된다면 영구적인 인지 기능의 장애 그리고 언어 장애가 남게 됩니다. 소아 난청을 방치하게 되면은 이제 인지 장애랑 언어 장애가 훨씬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요. 예. 지금 나와 있는 연구에 따르면 장년층 같은 경우에 이제 경도 난청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치매 위험률이 2배라고 나오고 있고요. 중도 난청이 있는 분들은 한 3배, 고도 난청은 한 5배까지 치매 위험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는 게 그 자체로 이제 중요도 하겠지만은 이것을 방치했을 때 소아든 장년층이든 인지 기능의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난청이 있을 경우 우리가 보통 이제 보청기를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이 보청기를 통해서 소리를 어떻게 듣는지 이 보청기의 원리도 한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보청기는 기술 집약적인 어떤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들어있는 부품들이 이제 마이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증폭기가 있고 리시버가 있습니다. 공기 중에 있는 소리가 보청기의 마이크를 통해서 일단 보청기 안으로 인지가 되게 되고요. 들어온 소리가 이제 증폭기를 통해서 증폭이 되는데 증폭이 된 소리가 우리 리시버라고 하는 스피커, 그러니까 환자가 듣게 되는 소리가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시버를 통해서 소리가 나오게 되고 그 소리를 환자가 이제 크게 듣게 되면서 난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원리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예.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냥 완전히 안 들릴 때 와서 보청기 끼면 잘 들리겠다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예. 사실은 청력이 많이 나쁘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도 난청이나 중도 난청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제 보청기를 착용을 하셔야 효과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고도 난청인 분들은 보청기를 끼신다고 하더라도 중도 난청 정도밖에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보청기는 일단 귀 속에 끼는 거와 귀 뒤에 거는 형태로 나뉘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막형이나 귓속형이나 웨이도형 이런 거는 귀 속에 착용을 하는 거고요. 귀걸이형이나 오픈형 같은 경우에는 귀 뒤에 거는 형태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안 보이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귓속형을 많이 고려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보청기도 덩치에 따라서 이제 출력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고도난청이 있는 분들한테는 사실상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귀걸이형 같은 경우에 보기에는 덩치가 커서 비호감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출력량이 좋기 때문에 청력이 나쁜 분들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오픈형이라는 보청기가 있는데요. 이 오픈형 같은 경우에는 귀가 열려 있는 보청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크기가 좀 작기도 하고 그다음 착용감이 좀 좋고요.
열려 있기 때문에 이명이 있는 분들한테 또 특화된 보청기이기 때문에 요즘에 많은 분들이 좀 선호하시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네. 저 보청기가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고 또 네. 현대조에 와서는 이렇게 좋아졌구나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이제 난청인 경우에 보청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공 와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인공 와우를 끼고 엄마 목소리를 딱 처음 네. 듣고 막 활짝 웃는 맞아요. 그게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좀 그때 좀 마음이 찡했거든요. 인공 와우에 대해 좀 또 알아볼까요? 감각신경성 난청은 이게 달팽이관이 망가지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공와우를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 달팽이관의 기능을 대신해 준다. 망가진 달팽이관을 대신해서 소리에 전기 신호를 만들어 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에 착용하는 기기랑 내부에 이식하는 기기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내부 기기를 이제 안에다 이식하는 것을 이제 인공와우 수술이라고 부릅니다. 외부 장치를 통해서 들어온 소리가 이제 전기 신호로 본체에서 바뀌게 되고요. 이 본체에서 전기 신호를 전극으로 이제 보내주게 되는데 최대한 자연의 소리에 가깝게 들으실 수 있도록 이제 기술력이 점점 더 발전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사실 인공와우는 좀 비교적 잘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좀 해당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은 보청기를 하시는 게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예. 사실상 이제 고도난청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소리를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이 인공와우 수술의 이제 대상이 됩니다. 이제 고도난청 이상의 분들, 특히 심도난청 같은 경우는 거의 소리를 못 들으시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공와우 환자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보청기와 인공 와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외에도 난청을 좀 치료할 수 있는,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최근 10년간 이제 다른 형태의 이제 수술할 수 있는 우리 이식형 청각 기기들이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인공중이랑 그다음에 골전도 임플란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공중이 같은 경우에 원리는 사실 겉보기에는 인공와우랑 비슷해 보여요. 외부 장치가 있고 내부 장치가 있는 점이 좀 비슷한데 끝에 전극이 달려 있지 않고 이렇게 코일이 달려 있습니다. 외부 장치를 통해서 들어온 이제 소리 진동이 코일에서 진동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청력이 좀 떨어지신 분들도 소리 자극을 크게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상 환자들은 중도 난청이신데 실제로 보청기 착용이 조금 어렵거나 보청기의 효과가 떨어지는 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는 골전도 임플란트인데요. 골전도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뼈를 진동을 시켜서 소리가 바로 달팽이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입니다. 대상 환자분들은 귓구멍이 형성이 안 돼 있거나 외이 자체가 이제 소위증이라서 귀가 막혀 있는 분들 그리고 원래는 사실 잘 들으셨는데 중이염이 있어서 수술을 하기는 했으나 고막 상태가 좋지 않아서 소리 전달이 잘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 골전도 임플란트를 하시면 소리 자체가 뼈를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수술 후 조금 더 좋은 청력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난청의 원인, 종류, 치료 예방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난청 이것만은 좀 기억하자. 요점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제가 이제 4가지 정도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이제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 가자는 거거든요. 사실 증상이 있는데 참고 계시다가 난청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난청 자체는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일찍 발견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병원에 가셔서 난청으로 진단이 되었다면 사실 일반 분들보다는 난청 진행 속도가 조금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한 번 진단이 되셨던 분들은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야 악화를 미연에 좀 알아낼 수가 있고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병원에서 좀 난청 이거 치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재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마 난청으로 인한 만성적인 인지기능 저하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야 난청 없는데 굉장히 자신만만하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모든 분들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돌발성 난청이라는 무서운 병도 있고 소음성 난청도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에게도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난청이기 때문에 항상 난청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 또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난청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석증을 자주 앓으면 난청이 될 수 있다.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네, 이것은 X입니다. 사실 이석증은 그 어지러움 질환이거든요. 청각이랑은 관련 없는 질환이에요. 아마 이 질문을 하신 의도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이명이랑 이석증을 좀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네. 이명은 귀울림인데 이석증이 그건 줄 알고 이제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이명은 사실 난청과 관계가 있지만 이석증 자체는 난청과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청기를 한 번 구입하면 평생 쓸 수 있다.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요거는 X인데요. 사실 저는 이게 보청기도 평생 쓸 수 있는 기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상 아직 기술력이 그렇지 못하고요. 사실 오래 쓰신 분들도 한 5년 정도 사실 사용을 하셨다면은 되게 일반 그 보청기의 연한을 다 이용하시고 사용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쪽에 난청이 있는 경우에 다 반대쪽 귀에도 난청이 발생한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네, 이건 좀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세모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전음성 난청 형태는 양쪽이 각각이기 때문에 사실 해당이 없고요. 감각신경성 난청 같은 경우에 뭐 소음성이나 노인성이나 뭐 약물 이런 것들은 양측이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뭐 한쪽은 괜찮고 한쪽은 나쁘고 이러기가 힘들거든요. 예. 근데 사실 드물게 오는 특정한 질환 중에 한쪽에 왔다가 반대쪽에도 오는 경우가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내가 한쪽은 좋은데 한쪽은 나쁘다 이런 분들이 반대쪽도 떨어질까 봐 걱정을 하시는데 일단은 확률적으로는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병은 있지만 굉장히 드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난청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청을 방치하거나 치료하지 않으면 청력을 잃을 수도 있나요? 네, 아까도 설명해 주시긴 했지만 난청을 방치하거나 치료하지 않았을 때 청력이 소실될 수 있는지 이 부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당연한 부분입니다. 사실 난청이 심하지 않을 때는 미리 발견해서 악화를 조금 억제를 할 수 있지만 난청이 심한데 방치가 돼버린다면 이거는 인지기능의 장애로도 갈 수가 있고요. 이 인지기능의 장애는 청각뇌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농으로 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이 끝으로 난청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난청은 네모다. 이 네모안을 좀 채워주신다면요. 예, 난청은 사실 고독을 부르는 질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족과 친구들과 소소한 대화를 하고 함께 여가를 즐기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난청은 이런 행복을 같이 느낄 수 없도록 만드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이 나에게서 떠나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질환이거든요. 보청기나 이런 청각기기 착용을 부끄럽다고 많이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개인의 부끄러움보다는 사실 조기에 일찍 치료를 받으셔서 본인의 행복을 일찍 찾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나이 들어가는 것도 조금 서글픈데 고도까지 온다면 또 안 되겠습니다. 예, 오늘 난청에 관한 많은 도움 말씀,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이비인후과의 이종빈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연스러운 노화의 한 현상으로 여겼던 난청이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아까 소개해드린 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많이 실천해 보시고요. 꾸준하게 청력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린 영유아의 경우 조기에 발견하는 게 어려운데요.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우리 아이의 청력 꼭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